안녕하세요. 우프 선생이에요. 자, 물리 1. 자, 물리 1입니다. 자, 물리 1 같이 공부도 해봅시다. 오늘은 저 일하고 에너지에 대해서 살짝 같이 살펴보겠는데, 물리에서 일이 에너지입니다. 일이 에너지인데, 특별히 일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힘 곱하기 거리. 어떤 힘을 줘가지고 쭉 밀고 갔을 때 간 거리, 자, 그거를 우리가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 한번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어떤 물체가 있는데요. 자, 맹구가 힘을 줘가지고 얘를 쭉 밀고 간 거야. 이쪽 방향으로. 그죠? 자, 힘 F를 주고 얼만큼 밀고 갔느냐. 자, 여기까지 갔어.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S만큼 거리 갔다 그래보자. 자, 그래서 이 힘에다가 곱하기 밀고 간 거리. 둘이 곱한 거. 이걸 우리가 1 그럽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이거 나오죠? 그래서 일은 힘든 거야. 일은 힘들죠? 그래서 일은 힘 곱하기 거리다. 힘든 거야. 그래서 일 이퀄이 힘 곱하기 거리다. 이렇게 외우는데, 지금 요 공식에 보니까 코사인 세타가 있죠? 요거는 이제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줘서 같은 방향으로 밀고 갔는데, 자, 한번 보세요. 이쪽으로 힘을 줬어. 벡터는 항상 방향이 있습니다. 힘을 줬는데, 실제 물체는 어느 쪽으로 갔냐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갔다 생각합시다. 이쪽으로 S만큼 간 거야. 그러니까 물체가 여기 갔다. 힘 주는 방향으로 가면 제일 좋겠지만 뭐 끈 같은 걸 묶어가지고 위에서 잡아당기면은 저쪽으로 잡아당기지만 물체는 일로 갈 수 있죠. 그랬을 때 간 거리 S가 되는데 사이에 각도가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각도가 나오는 경우. 아까 이거는 거리 이쪽하고 얘하고는 각도는 0도가 되겠죠. 그죠? 0도. 근데 이 경우는 각도가 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 곱하기 거리에다가 각도의 코사인 값을 곱해준다. 이게 바로 뭐다? 워크, 즉 일이 되겠습니다. 일의 정의. 그래서 여기 지금 일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네모로 한번 딱 둘러볼 테니까 이거 잘 외워둬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는 별거 아니죠. 공식들,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그 개념을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걸 많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F는 뭐다? 힘이다. S는 거리가 맞는데요. 요거는 둘 사이 이루는 각도. 힘하고 힘을 준 방향으로 거리가 같이 가면 각도가 0도가 되니까 코사인 0도는 1이니까 그냥 F 곱하기 S가 되죠. 근데 이게 각도로 이루는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거로. 자, 1이 제로인 경우가 뭐냐? 자, 1이 0인 경우. 요 위에는 F 곱하기 S 곱하기 코사인 세타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제로만 되면 이거 무조건 워크는 제로가 되겠죠? 자, 첫 번째 F부터 한번 보자. 자, 힘이 제로일 때, 요 때는 1이 제로인데, 힘이 제로다. 자, 앞에 뉴턴의 이 법칙에서요. F equal ma. 이게 뉴턴 이 법칙을 수학식으로 표현한 거죠. 여기 보면 알겠지만 힘은 가속도에다 질량 곱한 겁니다. 그래서 질량은 그 물체의 질량은 일정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속도하고 힘은 서로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힘이 제로다. 자, 요 놈이 제로라는 건 무슨 뜻이냐? 가속도가 제로라는 뜻입니다. 가속도가 제로다. 그러면 가속도가 제로가 무슨 뜻인가? 자, 가속도가 0이다. 이거는 물체가 정지해 있는 경우도 되고,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속도 제로, 또 속도가 제로 됐으니까 속도 변화가 없죠? 그런데 등속도로 가는 경우, 등속도란 건 가긴 가는데 같은 속도로 가는 거야. 자, 오란 속도로 가는 놈이 1초 후에도 여전히 오로 가고 있어. 자, 이런 경우 어때요? 속도가 똑같죠, 그죠? 여기서는 늘어난 속도가 없지. 그러니까 A가 빵인 거야. 이 가속도라는 건 뭐냐면, 속도가 변한 양이 바로 가속도거든. 늘어난 속도. 뭐 감속은 줄어든 속도지만, 근데 이거 5에서 5로 가면 늘어난 게 없죠. 이런 경우는 움직이긴 움직이지만 이거는 가속도는 없습니다. 이건 등속도 상태인데 이 등속도 상태에서는 힘이 제로야.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옛날에 학자들 저 물컵을 저를 좀 치우자. 옛날에 그 이제 과학자들, 그죠? 아주 옛날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등 속도로 움직인다.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가도
가도 여기에 힘이 반드시 들어갔으니까 얘가 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현대에서는 그게 밝혀졌죠. 여기는 힘이 없어도 똑같은 속도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마찰력 이런 걸 이제 다 무시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는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힘을 약간 주긴 줘야 되죠. 그래서 마찰력도 없는 완벽한 상태, 공중에서 한번 탁 던져놓으면 그대로 쭉 가는 거야. 힘이 없어도 우주 공간에서는 똑같은 속도로 밀려갈 수 있어. 자, 그래서 F가 제로라는 거는 A가 제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등속도, 즉 같은 속도로. 같은 속도란 건 이거 등속을 얘기하고요. 요거는 A가 0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 같은 속도로 냉장고를 밀고 가면 이 일은 빵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거 좀 지우고 할까? 자, 맹구가 냉장고를 밀고 간단 말이에요. 맹구가 이제 이사를 했죠? 자, 이사해서 새 집으로 이제 가서 밑에 담요 같은 거 깔고 냉장고 밀 때 밑에 거기 장판 같은 게 그죠? 뜯기면 안 되죠? 그래서 담요를 깔고 맹구가 미는 거죠. 자, 냉장고를 이렇게 밀었다는 거죠. 담요 깔고 이렇게 밀었어. 자, 미는데 얘가 똑같은 속도로 밀고 갔다. 시간당 똑같은 거리만큼 간 거죠. 똑같은 속도로 밀고 갔을 때는 맹구가 여기서 여기까지 비록 밀고 갔지만 이거는 A가 빵, 즉 F가 빵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F 곱하기 S 했을 때 이게 빵이 되니까 이 일은 뭐가 된다? 그렇죠. 이 일은 빵이 되는 거죠. 일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맹구 입장에서는 엄청 허망하고 황당하겠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보면 일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일한 거로 보고 있죠. 그래서 과학에서는 우리가 정의하고 이렇게 하자 약속한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한 거 안 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안 들었다. 즉 맹구는 전혀 에너지가 들은 게 아니야. 에너지가 뭐 이게 안 써지냐 이게. 에너지가 전혀 들지 않았어. 에너지가 0이야.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마찰력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밀 때 힘이 좀 들긴 들죠. 근데 이제 마찰력을 무시했을 때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속도로 냉장고를 밀고 가는 경우 일이 빵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요 거리 S를 한번 해볼까요? 자, 거리 S가 제로일 때. 거리 S가 제로일 때. 자, 요때도 요게 제로 되면은 일이 제로가 되겠죠? 이게 어떤 거냐? 하루 종일 절벽을 밀어도 일은 제로다. 자, 절벽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맹구가 똥빠지게 절벽을 밉니다, 지금, 그죠? 밀어도 이 절벽이 쭉 밀려갈 리가 없죠. 만약에 절벽이 쭉 밀려간다 그러면 절벽 입장에서는 엄청 쪽팔린 일이고, 이거 맹구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맹구가 밀어갖고 절벽이 밀려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맹구가 완전히 슈퍼 사이, 그지? 뭐라 그러나, 그거 하여튼. 그런 슈퍼 인간인가 하여튼, 그런 게 아니고 평범한 맹구가 아무리 밀어봤자 절벽은 밀릴 리가 없죠. 그래서 절벽은 그 자리에서 조금도 밀려가지 않았다. 조금도 밀려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어떻게 됐다? S가 이렇게 밀려간 게 있어야 뭐가 S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밀려간 게 전혀 없으니까 거리가 제로가 된 셈이죠. 자, S가 제로가 됐다. 그건 무슨 뜻이다? 그렇죠. 역시 제로 되니까 1도 빵이 된다. 자, 이 경우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각도 갖고 한번 해볼게요. 자, 코사인 90도는 빵입니다. 자, 90도라는 건 한쪽이 이쪽으로 가면 한쪽이 이쪽으로 가는 거 서로 직각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힘을 일로 줬는데 움직인 거리는 이쪽이다. 이런 경우는 힘하고 거리하고 서로 90도니까 이 힘이 실제 움직이는데 아무 영향을 못 미쳤기 때문에 이건 2를 제로로 줍니다. 1은 우리가 제로라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 코사인 90에서 코사인 90이 빵이 되니까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맹구가 책가방을 들고 운동장을 걸어도 여기 이제 운동장은 이제 평평한 운동장을 얘기합니다. 이 1은 제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그거 여기다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학교 운동장이 평평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맹구가 여기서 이제 걸어가는데 이제 책가방을 이렇게 이제 들었다 생각합시다. 책가방을 들고 가는 거죠. 그러면 책가방의 무게가 이쪽으로 mg만큼, 이거 책가방의 무게 이제 흔히 웨이트라고 많이 쓰는데 이건 F 그래도 관계 없습니다. mg. 자, 지구가 책가방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어. 그런데 힘을 안 주면은 책가방이 땅에 갖다 붙어버리겠죠. 지구가 당겼으니까.
그래서 맹구도 똑같은 힘으로 위로 쳐 올리죠. 이렇게, 그죠? 바로 요 mg, 요 힘으로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책가방이 그 위치에 가만히 있는 거죠. 더 큰 힘으로 들면 책가방은 위쪽으로 올라오겠지만 맹구가 책가방을 뭐 위로 쑥 들어올릴 필요는 없죠.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만 잡고 가면 되니까. 자, 그래서 맹구가 끊임없이 이렇게 힘을 주고 있어. 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 맹구가 준 힘이야, 책가방에. 자, 그런데 맹구가 걸었어요. 그죠? 자, 걸어서 어디 왔냐? 여기 왔다 그럽시다. 그래서 책가방이, 자, 여기 책가방이 여기 왔으니까 틀면 책가방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 움직였죠? S만큼. 그죠? 자, 움직였는데 잘 보면은 맹구가 준 힘의 방향은 이쪽이고요. 책가방이 움직여진 방향만 치면은 이쪽이죠. 그죠? 그럼 서로 90도가 되는 거지. 이 거리 이만큼 왔어도 90도. 그러면 코사인 90도는 빵이기 때문에 워크는 이 힘하고 움직인 거리는 계산할 것도 없고요. 그냥 요거 되니까 이게 빵이 되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빵이 돼버리죠. 그래서 책가방을 들고 평평한 운동장을 백날 왔다 갔다 해봤자 물론 맹구 팔은 아프지만 일한 거를 쳐주지 않습니다. 역시 맹구가 억울하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건 일한 거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인공위성이 지구를 공전해도 일은 제로다. 자, 이게 뭐냐 봅시다. 자, 이렇게 돼갖고 이 지구가 있죠. 자, 지구가 있고요. 인공위성이 돈다 이거야. 그죠? 자, 인공위성이 여기 있어. 자, 인공위성이 돌아. 그러면 인공위성이 돌 수 있는 건 지구가 인공위성을 이렇게 잡아당긴 힘이 있죠. 이걸 우리가 F, 요 90력이라 합니다. 90력. 이게 따지면 지구의 만류인력이 되겠죠. 지구가 인공위성을 잡아당기는 만류인력. 모든 물질끼리는 서로 잡아당긴 힘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인공위성은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서로 직각 방향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인공위성이 좀 있으면 여기 와 있겠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이거 큰 거리를 보면 인공위성이 다시 떨어져갖고 이제 밑에 여기로 오지만 아주 짧은 거리를 생각해 봅시다. 이쪽 알아서 서로 직각이야. 그러면 간 거리 이쪽에 있으니까 역시 90도가 되니까 이란 거는 역시 빵이 되는 거야. 각도 90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위성이 이렇게 된 건 백날 돌아봤자 이란 거로 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는 인공위성이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겠죠. 그죠? 이렇게 가면 지구에서 점점 멀어지니까. 그래서 인공위성이 어느 정도 가면은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공위성이 이쪽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야. 인공위성이 일로 원래는 가고 싶지만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떨어져.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인공위성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인공위성이 계속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인공위성이 항상 지구 여기 대해서 접선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이렇게 가지만 지구가 당기니까 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인공위성을 끊임없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얘가 도망갔다 떨어지고 도망갔다 떨어지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주변을 뱅뱅뱅 도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인공위성 속도가 어느 이상 굉장히 빨라지게 되면 지구가 잡아당겨도 지구를 도망가 버릴 수 있어. 그걸 탈출 속도라 그럽니다. 그런 거를. 그래서 1초에 11.2km. 똑딱 할 때 11.2km의 속도로 인공위성이 돌면 지구 밖으로 도망가 버리죠. 자, 그래서 요 책가방을 두고 운동장을 걷는 경우 인공위성이 지구 주변을 공전해도 전혀 이일하지 않은 경우, 요거는 좀 더 각도가 아닌 90도인 경우인데 요 세 가지 하나, 둘, 셋, 네 개네. 요게 전부 다 이일이 제로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은 F 곱하기 S에다가 사이각도 코사인 값을 곱해준다. 요것도 하나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벡터로 나중에 하면은 F 도트 S, 그죠? 이렇게 도트가 되죠. 줄이면. 둘 크기에다가 사이각도 코사인 값을 곱한 거 우리가 이렇게 도트, 그죠? 내적이라 그러던가? 갑자기 한국말 까먹었네. 자, 그래서 도트라 그럽니다, 이거. 그래서 도트 프로덕트라 그럽니다, 도트.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벡터 할 때 쓰는 거고요. 이건 내적이라 그러지, 곱하기를 외적이라 그러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잠깐 치우고, 자, 이 일은 이제 요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자, 이제 와서, 이제 에너지를 볼 텐데, 요렇게 봅시다. 자, 이거 좀 지워버리고, 닦아버리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일률이라고 되어 있죠. 일 나온 김에 그냥 살짝 이거는 보고만 지나가는 겁니다. 일률. 이거 중학교 때부터 이미 나오는 개념인데, 자, 일률. 일률이 뭐냐? 일의 비율이란 뜻입니다. 률은 비율. 그죠? 얼마나 비율이 좋으냐? 이게 바로 1초 동안에 한 일. 이거를 우리가 일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컨드는 초고요. 줄은 요거는 J, 요거는 1의 단위죠. 1초 동안 1줄에 일을 하면 이를 1W라 할거 와트라 하죠, 와트. 그래서 우리 들어봤죠? 메가와트 이거. 그래서 이거는 1률이라고 합니다. 파워가 해당하겠는데 따지면은. 그래서 똑같은 일이 있는데 빨리 끝내면 이건 일률이 크다. 그 일률을 해주는 이유는 이런 거겠죠. 자,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A란 사람하고 B란 사람 둘이 출발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이 높이차가 똑같기 때문에 A도 B도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이거는 위치 에너지 차이가 똑같기 때문에. 물론 두 사람의 몸무게가 똑같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근데 A는 여기 올라가는데 30분 만에 올라왔어. 30분 만에. 근데 B는 여기 올라오는데 300분이거든. 300분. 몇 시간이야? 이게 6시간 걸린 거야. 자, 이런 경우 에너지는 서로 똑같겠지만 둘이 뭔가 좀 차이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빨리 올라온 사람하고 늦게 올라온 사람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안 되죠. 에너지는 똑같이 들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고 이 사람은 일률이 크다. 시간이 짧게 걸렸으니까. 이 사람은 일률이 작다. 시간당, 그죠? 시간당 하는 거. 요거를 30분을 하지 말고 계산하기 편하게 1시간, 2시간으로 하자. 자, 얘는 1시간, 얘는 2시간 걸렸어. 그 여기 들어간 에너지가 우리가 이제 MGH라고 써가지고 계산했더니 편의상 그냥 100줄이라 그럴게. 자, 그러면 A는 100줄을 1시간 동안 했죠? 1시간. 그럼 1시간당으로 치면 100줄만큼의 인류를 한 겁니다. 단위를 이렇게 이제 시간당 줄로 그냥 했어. B는요, 100줄을 2시간 동안 했죠? 그럼 50줄, 이거죠. 1시간에 50밖에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일률이 더 크죠. 얘가 일률이 크다. 일률 큼. 얘는 상대적으로 일률이 걔보다 작다. 그죠? 그래서 일을 빨리 해치우느냐, 천천히 해치우느냐, 요 차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일률이 크죠. 그죠? 뭐든지 빨리빨리 하고 짧은 시간 동안 순식간에 해내는, 그런 거. 그래서 일률이 크면 그만큼 몸은 고달픕니다. 그렇죠? 똑같은 일을 일주일 해야 될 일을 한 3일에 몰아친다고 생각해봐. 일률은 크지만 사람이 죽어나죠.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가 세계적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일을 빨리 해갖고 빨리빨리 뭐든지 하고 발전하고 이런 건 있는데 빠른 속도로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고 그죠? 삶의 질이 좀 안 좋다 그러죠. 너무 고통스럽고. 자, 그래서 일률의 개념은 일을 시간으로 나눴다. 그럼 여기다 일률의 공식 하나 적으면요. 자, 일률은 뭐다? 1 나누기 시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일률의 공식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아까 그 일이 에너지라 그랬죠. 그래서 에너지에서 자, 위치 에너지. 단순히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에너지를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도 있어. 하늘 높이 있느냐 땅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틀리죠. 그래서 하늘 높이 있는 어떤 물체하고 땅 가까이 있는 물체하고 밑에 그죠 떨어졌을 때 땅을 파는 그 충격이 틀리죠. 이거는 틀림없이 얘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거는 작지만 이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포텐셜 에너지다 해서 P에서 위치 에너지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요. 포텐셜 에너지 이런 말로 씁니다. 자, 여긴 대표적으로 이제 중력이 만드는 중력 위치 에너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늘 겪는 게 바로 중력 위치 에너지죠. 공식이 이겁니다. mgh. 그 물체의 매스, 질량에다가 g. 이 g는 지구의 중력 가속도로요. 9.8입니다. 미터 퍼 세크 제곱. 1초마다 9.8m씩 점점 빨라진다. 지구에서 어떤 물체든지 하늘에서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잖아? 그럼 1초마다 9.8m씩 속도가 빨라집니다. 속도가 10이었어. 그럼 1초에는 속도가 19.8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10m씩 빨라진다고 보면 되겠죠? 1초마다 10 정도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보면 되겠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거는. 그럼 속도가 정시없이 커지겠죠?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가속을 받아갖고. 그건 왜 그러냐면 지구가 끊임없이 계속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만 딱 당기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잡아당기기 때문이죠. 땅에 부딪힐 때까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이 요거고요. 탄성의 위치 에너지, 탄성력은 스프링 같은 거는 그 탄성의 위치에 이제 당겼다가 탁 놓으면 탁 튕겨잖아. 그지? 용수철, 탄력 있죠. 이것도 이제 당긴 걸 많이 당길수록 에너지가 크죠. 그래서 많이 당겨서 고무줄을 많이 당겨갖고 딱 놓으면 엄청 아프죠. 그죠? 그래서 무슨 할 때 고무줄 많이 당겨갖고 놔봐. 그냥 정신없죠. 그럼 여기서 바로 2분의 1 요겁니다. 요거 X는 고무줄의 늘어난 길이고요. 이 K는 용수철 상수라 그래갖고 용수철 상수. 이거는 그 스프링 용수철마다 어떤 용수철을 쓰느냐, 용수철마다 다 좀 다르죠. 용수철의 성질에 해당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건 2분의 1 KX제곱. 여기 밑에 있는 운동 에너지하고 비슷하죠. 2분의 1하고 요거 K 대신에 M. 늘어난 길이 대신에 V. 그렇죠? 상당히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중력 위치 에너지 보면 여기 지구가 있어, 지구. 그럼 물체가 여기 있거든? 그럼 지구가 이를 잡아당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물체는 자연스럽게 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야.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그런데 내가 이 물체를 강제적으로 들고 여기까지 좀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까지. 그러면 내가 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을 F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그 힘하고 똑같은 힘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내가 밀고 갔죠. 거리 S. 그렇죠? 요거는 이제 요거하고 직각 방향으로 합시다. 아니죠. 같은 방향으로 하자. 평행으로. 그래서 각도를 0도로 할게요. 그러면은 어떤 만큼 내가 일을 해야 되느냐? F 곱하기 S. 자, 코사인 빵도는 1이니까 이건 안 하겠어. 요렇게만. 그래서 내가 어떤 물체를 A 높이에 있는 걸 B 높이까지 똑같은 물체야. 요거를 내가 들고 이렇게 올라가면요. 이만큼 내가 일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에너지를 들은 거야. 그러면 여기 에너지가 얘가 10이 있었으면은 이 물체가 저기 가는데 내가 10만큼 여기 일을 해줬다 그러면 얘가 에너지가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이는 높일수록 에너지가 커지게 돼. 자, 그래서 여기 F는 뭐죠? F는 M 곱하기 G죠. 이 경우는 요 물체의 무게랑 똑같으니까 G는 지구 중력 가속도가. S는 요거를 우리가 H라 그러자. 높이 해서. 그럼 요걸 H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공식 mgH입니다. 이거 아까 했던 일은 힘 곱하기 거리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중력의 위치 에너지는 앞으로는 땅을 기준으로 해갖고 여기를 제로로 놓고 여기서 높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죠? 10m 높이에 있는 물체냐, 20m 높이에 있는 물체냐에 따라서 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다 틀리는데 바로 그게 요거 W를 뭘로 바꿔 이제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mgh 이렇게 됩니다. 이 공식은 중학교 때도 많이 봤죠? 높이 있을수록 에너지가 크고요. 스프링 같은 경우는 아까 스프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정상인데 원래 여기 있던 건데 내가 당겨갖고 여기까지 당겼어, x. 그럼 스프링이 좀 늘어났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탁 놓으면 이렇게 확 이렇게 이제 올 텐데 그때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한다? 스프링의 위치 에너지. 이거는 2분의 1의 kx 제곱으로 간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뭐 어려운 거 없어. 글자가 2분의 1, k, x제곱 해봤자 하나, 둘, 셋, 네 글자밖에 더 돼. 그죠? 너무나 간단하니까 이런 것들은 공식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학이든 물리든 공식을 안 해온 애들은 머리가 나빠서 못 외우는 게 아니고 성의가 없는 거죠. 세 글자, 네 글자밖에 안 됐는데도 그거 안 외운단 말이에요. 끝까지 안 외워, 끝까지. 막 몇 달 동안도 안 외우고 막 몇 년 동안도 안 외우죠, 계속.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거 몇 글자 되지도 않는 거 서너 글자 딱 외워두면 얼마나 좋아. 그래봤자 공식 다 합쳐봤자 100개도 안 될 텐데. 그렇죠? 수학에도 공식 다 합쳐봤자 200개가 되려나? 영어 단어 그냥 수천 개씩도 외우고 그러잖아. 그죠? 한자도 따지게 되면 몇백 개 이상 다 외우고 있잖아. 공식 크게 해봤자 200개밖에 안 되니까 그거 못 외워?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를 자기가 못하는 애들은 없습니다. 안 하는 애들이 있는 거죠. 성적이 나쁜 건 여러분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안 해서 그런 거야. 안 해서. 안 하는데 뭐 장사가 있냐? 안 하는데. 아무리 천재라도 안 하면 못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운동 에너지. 자, 물체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얘가 매스는 m이야. 근데 v란 속도로 움직이면 얘는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어떤 에너지가 있어? 운동하는데 에너지가 있어.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2분의 1 mv 제곱. 그죠? mv 제곱.
여기서 이 공식이야. 이거는 여러분 이제 외워둬야 되고요. V는 우리가 가속도에다 시간을 곱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하고 M, 자, V에다 A하고 T 요걸 제곱했다? 요걸 V로 바꿨어. 요거 속도는, 처음 속도는 이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요거 계산해보면 2분의 1하고 M, A 제곱, 그죠? T 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보면 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요거는 또 따지게 계산해 보니까 2분의 1 ma 제곱 t 제곱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그 운동 에너지는 결국 뭐하고 비례하냐면 요건 우리가 다 컨스탄트로 놓고 상수로 놓으면 시간이 변한다고 하면 시간의 제곱하고 비례하겠죠. 그죠? 시간의 제곱하고. 이런 걸 왜 하냐 그러면 이제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해가지고 요쪽은 타임이고 요쪽은 뭐 운동 에너지에서 막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2차식으로 그려주는데 바로 요겁니다. 2차식 다 알죠? y 콜 x제곱은 어떻게 그리는지 알지? y제곱 x제곱 이런 식으로죠. 이런 식으로죠? 이거 뭐야? 이 직선처럼 그려졌네. 여기서 곡선으로 이렇게 가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mgh, 포텐셜 에너지 봅시다. mgh. 자, 이것도 높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높이하고 이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쪽을 만약에 위치 에너지를 주고 여기 높이를 줬다 그러면 직선으로 가죠. 이건 뭐냐, y 콜 x 뭐 이런 거 같은 거니까 따지면 뭐 y 콜 kx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 위치 에너지하고 높이 요거 관계는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하고 시간 요거는 이렇게 그죠? 2차식처럼 이렇게 커브로 그려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응용하는 것들이죠. 공식만 단순히 외운 게 아니고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간 거니까 이것도 외워두면 되지. 이거 다 알잖아. y 콜 kx 이거 직선인 거 여러분 저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죠. 이거 그죠? 그다음 y 콜 뭐 ax 제곱 그러면 2차 방식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거 많이 했죠. 그래서 제곱은 가면 커브가 되고 이건 직선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 식은 일단 2분의 1 mv 제곱.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는 그거는 뭐 몰라도 좋습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막 만들어낸 건데 이거 뭐 일일이 다 따지려면 한도 끝도 없죠. 물론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런 것까지 유도하면 여러분 머리 아프니까 결과 공식만 꼭 외워두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자 방금 설명했던 걸 이제 그래프적으로도 보고 한번 봅시다. 자, 역학적 에너지 있는데 일단 이쪽은 내가 좀 지울게요. 여러분 저 이 내용 같은 것들을 지금 이 교재가 없고 그냥 화면만 보고 하는 거니까 저기 연습장 같은 거 하나 반드시 우프셈 뭐 물리 과외 유튜브 물리 과외 이 과외 받는 거거든. 이게 따지면 내가 저 우프 교육 방송 이렇게 이제 말은 거창하게 이제 했는데 뭐 방송이 별거냐? 야, 이게 방송이지 그렇잖아. 서로 커뮤니케이션 방송이지 뭐. 근데 이게 사실은 과외입니다. 과외. 여러분은 공짜로 지금 엄청나게 돈 벌고 있는 거 열심히 하면은 이거 내가 옛날에 한참 강남에서 잘 나갈 때는 젊은 시절에 진짜 어마어마한 돈 내야지 이거 들을 수 있는 것들인데 이거 요새 사회가 좋아서 유튜브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인터넷 때문에 공짜로 이런 거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눈에 불 켜고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확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연습장을 꼭 사가지고 거기다 우프셈 물리 원 유튜브 과외 이렇게 해갖고 그 내용을 손으로 쓰란 말이야. 별거 얼마 되지도 않잖아. 쓰면서 보고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도 또 이렇게 필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게 공부입니다. 눈으로 멍하게 쳐다보면 눈으로 하는 공부는 아무 소용이 없어. 자, 이번에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알았고, 방금 했던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더한 거, 이걸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자, 보존된다는 건 시간이 가든지, 아까 상황, 지금 상황, 그 역학적 에너지는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100이었으면 끝까지 100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럼 한번 보자. 요 그림 한번 봐봐. 물체가 A에 있어.
좀 이렇게 하자. 이거 넘어갔다. 자, 물체가 A에 있습니다. 지금, 그죠? 여기 A라 그래. 자, 여기서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여기. 이제 여기 땅에 도착한 겁니다. 높이. 제로. 근데 아까 얘기했지.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자, 위치 에너지는요, mgh라 그랬습니다. 같은 물질 m이고요. 지구 중력 가속도 g 똑같기 때문에 요 놈은 전혀 고려할 필요 없어.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높이하고 서로 비례한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이 높이 최고 이제 여기서 이제 떨어뜨리기 시작한 거거든. 자, 여기 있을 때 속도는 물론 제로입니다. 자유낙하 처음에 가만히 들고 있다가 놓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요 높이가 그대로 위치 에너지가 되죠. 그걸 이제 우리가 편의상 100으로 합시다. 그럼 운동 에너지는 제로야. 왜? 자, 운동 에너지는 아까 했죠? 2분의 1 mv 제곱이다 그랬죠. 여기서 2분의 1 m 요거는 다 상수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운동 에너지는 속도 제곱하고 지금 비례할 텐데, 속도가 지금 제로거든. 처음에 가만히 들고 있었으니까. 그럼 제로야. 그럼 놓으니까 떨어지죠, 이렇게. 그러면 높이가 아까보다 줄었으니까 줄어갖고 70 됐다 그러죠? 그러면 30만큼 에너지가 줄어들면 그 30이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야. 그 둘이 합치니까 여긴 100이고 여기도 100이죠? 자, 더 떨어지면 위치 에너지가 많이 줄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30. 그 대신 운동 에너지 많이 늘어났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야. 여긴 속도가 제로였는데 여긴 속도가 좀 있다가 여긴 속도가 상당히 커진 거죠? 여긴 높이가 굉장히 높았지만 높이가 작아졌고. 그럼 30이면 나머지 70이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야. 둘이 합치면 역시 100입니다. 자, 땅에 딱 부딪혀갖고 스톱했어. 근데 이거는 스톱에 따라갖고 제로를 하지 말고 땅에 부딪히는 바로 그 순간 높이는 제로입니다. 높이는 제로인데 바로 부딪히는 그 순간 아직도 속도가 있다고 생각해.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속도는 없어지겠죠. 땅하고 완전히 땅에 붙어갖고 스톱하니까. 근데 부딪히기 바로 직전. 그럼 높이는 제로니까 위치 에너지 빵. 그럼 나머지 100이 좀 더 운동 에너지 된 거야. 그럼 어떤 높이에든지 둘이 더해보면은, 자, 어떤 높이에든지 둘이 한번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하면 어떻게 돼? 100에 빵 더하니까 100. 70에 30 더하니까 100. 30에 70 더하니까 100. 빵에 100 더하니까 100이죠? 그래서 어떤 높이에서든지 역학적 에너지는 전부 다 100입니다. 그렇죠? 100.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됐죠. 그래서 에너지는 새로 만들어지지도 않고요. 없어지지도 않고 다만 모양만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보존된다가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만약에 그래프로 놓으면 이 높이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위치 에너지는 높이가 높을 때 위치 에너지가 그죠? 크죠? 그래서 높이가 제로일 때는 위치 에너지가 요거고 갈수록 위치 에너지는 커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높이가 제일 높을 땐 이거였고 운동 에너지는 처음 이제 빵이야. 운동 에너지는 여기가 지금 높이가 제로일 때 빵이 아니고 높이가 제로일 때 높이가 운동 에너지 100이죠. 그죠? 100. 근데 높이가 점점 커지게 되면 위치 에너지는 커지지만 운동 에너지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요 라인이 바로 위치 에너지 라인이고요. 요 라인은 운동 에너지 라인이야. 이건 높이 축을 놨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나올 때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데 높이가 지금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빵을 봐. 빵일 때 빵 나오는 게 위치 에너지야. 그렇죠? 그럼 높이가 높은 데는 크게 나와야 돼. 요거 만약에 문제가 살짝 이렇게 더럽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자, 봐봐. 여기를 에너지 준 거야. 요거는 지우면 안 되고. 자, 쓰면 안 되고. 자, 에너지 줬어. 그리고 여기를 뭘로 줬냐면, 낙하 거리. 이걸 준 거야. 그러니까 물체를 지금 이렇게 높은 데 들고 있다 탁 놓은 거야. 놓았을 때 쫙 하는 요 상황을 이제 설명해 주고, 낙하 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자, 여기 낙하 거리 봐봐. 지금 요 상태에서는 얘가 낙하한 거리가 빵이야. 그죠? 관계없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때 위치 에너지가 100이야. 여기 위치 에너지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 낙하거리가 여기서 이만큼 갔죠, 지금? 그 위치 에너지 좀 줄어들었죠. 자, 낙하거리가 상당히 많이 갔죠. 위치 에너지 많이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 이만큼 낙하거리는 무지가 않은데 위치 에너지 빵이죠. 그래갖고 여기는 이렇게 내는 거예요. 낙하거리가 이거 처음에 제로일 때는 위치 에너지 100이었는데 낙하거리가 상당히 갔는데 이제 위치 에너지 빵이 된 거야. 자, 요 그림은 뭐냐? 여기 위치 에너지 그래프입니다.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처음에 낙하거리가 제로일 때, 자, 낙하거리 제로일 때 운동에너지 빵이죠? 그 다음에 점점 가면 갈수록 낙하거리가 커질수록 운동에너지는 커지죠. 낙하거리가 커지니까 운동에너지가 커져갖고 얘가 드디어 1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여기 땅에 이제 도착한 거야. 그래서 낙하거리. 이 낙하거리는 놓아서 내려온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낙하거리가 이렇게 되면 이게 위치 에너지고 이게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야. 이거 봐. 요거는 높이로 치면은 이게 위치 에너지인데 낙하거리는 이게, 그죠? 이렇게 됐고 이게 운동 에너지 서로 바뀌었죠. 그죠? 요게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인데 높이로는 낙하거리로 하면은 이게 위치 에너지가 되죠. 서로 다르죠. 그래서 요거를 높이로 줬나 낙하거리로 줬냐 이거 잘 보고 해줘야 돼요. 아주 문제 더럽습니다. 이거. 그래갖고 여기서 깜빡하면 아주 쏟기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아까 좀 앞에서 좀 이따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직선으로 간 거고 요건 곡선으로 간다 아까 한 거고요. 그럼 낙하 시간으로 보면은 자, 운동 에너지 이렇게 쭉 아까 지금 했죠. 그죠? 운동 에너지는 시간의 제곱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시간이고 에너지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다 그랬죠. 이게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 이렇게 간 거 운동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반대로 이렇게 쭉 떨어지죠. 그래서 어디서든지 합이 100이야. 자, 한번 볼까? 이거 100이죠?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 자, 위치 에너지가 예를 들면 80 그려봅시다.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얼마 여기? 여기 20. 둘이 합치니까 100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20이 되는 거죠. 요거는 서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 더하기 80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80 더하기 20 이게 맞죠. 그래서 100. 지금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 100. 운동 에너지 그래프니까 위치 에너지는 빵이죠. 그래서 합쳐 100. 중간 여기는 이제 어디 뭐가 있겠죠. 근데 여기는 딱 중간이 아니야. 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딱 중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커브가 이렇게 갑니다. 자, 시간으로 했을 땐 커브가 이렇게 곡선으로 가고 낙하거리 높이는 직선으로 가는 거 잘 봐두고 요것도 X축을 높이로 줬느냐 낙하거리로 줬느냐에 따라서 누가 운동해야지 누가 위치해야 되는지 잘 봐주세요. 요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처음 스타트를 보면 돼. 높이로 봤을 때는 높이가 제로일 때는 제로야. 그게 위치 에너지 제로니까 아 이게 위치 에너지 선이구나. 낙하거리로 보면 하늘에 높은 데 지금 들고 있어. 근데 탁 놓질 않았어. 그러니까 간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간거리가 하나도 없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빵이겠죠. 뭐가 좀 내려가야 속도가 빨라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거니까. 그 대신 높은 데서 들고 있기 때문에 그죠? 낙하거리가 빵일 때는 높이 있는 상태이니까 위치 에너지는 그죠? 100이 되는 거죠. 퍼센트로 지금 했을 때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봐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프 요거 마지막 하나 더 보고 갑시다. 이건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요 그래프가 하나 더 있는데 아까 중에 그 용수철 그거 있었죠. 그래서 자, 요 그래프 하나만 봅시다. 자, 이게 늘어난 길입니다. 근데 스프링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여기 X 쭉 밀려서 여기 갔다 마이너스 X. 여기 제로, 여기가 원래 상태인데 땡겨서 여기까지 왔다 탁 놓으면 여기까지 탁 갔다고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에너지. 그래서 박스를 이렇게 그리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되는 에너지가 하나 있고요. 에너지 변화가 또 요렇게 되는 에너지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아까 E의 K 용철 그죠? 용철의 운동 에너지가 아니고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제곱 이런 식으로 했죠? 자, 그러니까 요 거리 X하고 서로 이렇게 가는 거 그죠? 요게 바로 요거죠. 거리가 늘어나면은 포텐셜 에너지 굉장히 커지죠. 거리가 늘어나니까 포텐셜 에너지 커졌죠. 그래서 바로 요게 용수철의 위치 에너지가 됩니다. 스프링의 위치 에너지, 즉 EP. 여기는 스프링이 하나도 안 늘어난 거야. 안 늘어나면 위치 에너지 없지, 그지? 그 다음에 탁 났어. 놓으면은 이제 얘가 이제 여기 있다가 휙 움직이면서 여기 지날 때 속도가 제일 빠르거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죠. 그래서 요게 바로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운동 에너지, 스프링에. 그것도 합이 항상 요 퍼센트를 만약에 100으로 주면
요 합은 항상 100으로 똑같습니다. 어느 지점에 쓰든지. 이거 더하기 요거 하면 100%가 됩니다. 어디서든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서로, 그죠? 줄어든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으니까. 자, 요것도 바로 뭐야? 역학적 에너지가 뭐 된다? 보존되는 거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이 그림에서.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A, B 이렇게 나왔을 때 어느 커브가 스프링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 이렇게 에너지 변화가 A 커브, B 커브 두 개 나왔을 때 요 A는 누구냐? 그러면 요 위치 에너지 커브가 되겠고요. B는 뭐냐? 하면 운동 에너지 커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헷갈리면은 처음에 하나도 안 당겼을 때 생각해 보세요. 스프링 하나도 안 당겼으면 위치 에너지 빵이죠. 당긴 게 없으니까. X가 제로니까. 그래서 빵을 지나가는 놈이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 놓게 되면 이제 막 움직이는데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운데를 지나갈 때 속도가 제일 빨라. 그래서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큽니다. 제일 끝에 오게 되면은 이제 스톱하죠. 그죠? 쭉 움직였다가 스톱하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제로 되니까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가 빵이 되겠죠. 아니, 운동 에너지가 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두 개 다 따지려고 하지 말고 이거 하나만 딱 따지 요거 위치 에너지 나오면 나머지 하나 운동 에너지지 뭐. 그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거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쉬운 내용이에요. 물론 다음 시간 어렵다 해도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이때까지 나왔던 기본 개념 공식 싹싹 다 외워버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